관액이라 함은 증상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병 판정을 받아서 관액이까지 가는데 딱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분의 그 생활 패턴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밀가루를 전혀 먹지 않고 있고요. 소개해드린 그런 케이스처럼 관액이에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감동이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된.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3개월인 최단시간에 관액이 들어간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은 관액이를 치료의 목표로 삼고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완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액에 갈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액이라 함은 증상이 없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저는 궤양성 대장염의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복통이나 혈변이나 어떤 염증이나 아니면 긴박변, 고열이나 구토 증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017년에 병 판정을 받았고 관액에 들어가기까지는 2019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2019년부터 2024년인 현재까지는 계속 관액이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은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작년 5월에 증상이 시작이 됐고 병 판정을 받은 건 작년 9월이고 그 다음에 병 치료를 하시면서 관액이가 온 건 올해 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병 판정을 받아서 관액이까지 가는데 딱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이분은 정말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 많은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미국 커뮤니티에서 온 정보가 가장 많은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 병이 미국에서 너무 흔한 병이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많고 정보도 많아서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저는 번역을 해서 올리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지키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사실은. 저는 그 관액이에 갈 때까지 2018년부터 2022년? 3년까지도 저는 밀가루를 거의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노하우를 얘기하곤 하면 지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제가 블로그에 올린 모든 노하우를 다 지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생활 패턴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그 블로그에 언급한 그대로 밀가루를 전혀 먹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 전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커피도 지금 현재 끊은 상태고 명상은 간헐적 명상을 하고 계시고 운동도 틈틈이 꾸준히 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 영양제도 잘 섭취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에서 말하는 그 핵심, 이 병이 낫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전부 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사실 이분이 되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 남자분이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사실 이 병을 판정받는 게 약간 교통사고 같은 거잖아요. 잘 살고 있었는데 나는 건강하게 내 몸 건강관리 잘하고 있었고 운동도 심지어 꾸준히 하고 있었고 이분은 그렇게 술 드시는 분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운동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괜찮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병이 갑자기 사고처럼 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너무 질문이 많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분들을 다 모아서 그냥 줌 미팅을 해서 시원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참여해 주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이 병이 사실은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핸들링하기 힘든 병인데, 그래서 제가 명상 선생님이랑 콜라보를 해서 한번 이렇게 프로그램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액이 오기까지 2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병에 대한 정보도 너무 없었고,
막 혼자서 공부하고 병원에서 레포트 주는 거 막 다 해석해서 올리고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제발 제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병을 최단 시간 그 시간을 절약해서 여러분께서는 조금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만든 게 제 블로그였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하셔서 최단시간에 그 관액이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조금 슬프고 안타깝게도 간경화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 병을 진단받으면서 아시겠지만 이게 면역이랑 관련된 질환이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에도 좀 온몸이 다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뭐 건강관리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간경화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병이 점점 나아지면서 간경화도 같이 나아지고 있는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블로그에 글을 200개, 300개 가까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 글들이 너무 보기 힘드시다면 제가 무료 체험판 이북이 제 블로그 링크에 걸려 있거든요. 그거를라도 꼭 보시고 이 병이 좀 호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 말이나 글에 힘이 많이 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미국에 있는 글들을 번역해서 그대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 식단 정말 중요합니다. 막 뭐 얘기를 많이 스트레스 관리 많이 하셔야 돼. 이 병은 스트레스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귀 기울여 주시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어떻게 밀가루 끊어요, 어떻게 라면 끊고 살아요, 저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래요 라고 하다가 병이 악화가 돼서 저한테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되셨어요, 식단 하셨어요 물으면 아무도 식단을 하지 않았어요. 술도 제가 막 술은 정말 염증에다가 그 알코올을 들이붓는 것과 같으니까 술도 좀 그만 드세요. 아니면은 정말 법칙을 정해놓고 정말 소량만 드세요. 제가 뭐 술 먹는 노화에 대해서도 블로그에 많이 올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댓글을 올리세요. 인삼주는 몸에 좋으니까 괜찮아요. 혹은 막걸리는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하루에 한 잔씩 먹어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 글을 남기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저처럼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고 정말 삶이 약간 저는 죽음과도 맞닿아 있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기절해 버려서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거나 존엄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기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너무 절실하고 절박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댓글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나처럼 절실하고 절박하고 삶의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제가 올리는 글들은 이 글 그대로 실천하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케이스처럼 관액기에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하셔서 그대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콘텐츠들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꼭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건강해지셔서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분은 이제 최단 기간에 관액이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너무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휴가철에 저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멜버른에 직접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멜버른까지 오게 됐다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고 감동이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주게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모두들 하쿠나 마타타. 그럼 안녕.